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발표를 신청한 이유가 그때가 가장 사실 하이라이트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예. 많은 분들이 가시는 분위기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고, 어떤 면에서 조금 그러네요. 제가 제목을 바꾼 이유는 사실 원래 제목은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네트워크 를 위한 파이썬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그거 관련해서 책을 최근에 내기도 했고 그게 약간 표제에 맞다고 생각했는데 제목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1, 2, 3, 4체 발표하셨던 분들을 보면 제목이 좀 화려하다고 할까? 제목이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제목이 좀 맞는 것 같고 실제 여기 내용도 보시면 이 내용에 약간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개발자 분들이 이제 개발 테크를 타시고 지금 계속 이제 4시간 가까이 3시간 반 정도를 계속 개발 얘기를 쭉 해오셨는데 개발자가 계속 이런 길을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사실 제 소개부터 조금 드리는 게 좋겠네요. 저는 IBM 그리고 시스코를 다닌 순수하게 인프라 엔지니어였고 대학교 때는 컴퓨터 전공을 했지만 개발이 굉장히 싫어서 개발을 안 하고 엔지니어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엔지니어 하신 대부분의 경우가 컴공을 나오셨더라도 개발이 굉장히 싫고 퍼포먼스도 안 나오고 퍼포먼스가 안 나오니까 재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시대가 좀 변하다 보니까 저희 쪽이 좀 해야 되고 저희 쪽 힘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자분들도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좋겠다라는 약간 그런 모티베이션을 드리기 위한 그런 그 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할 얘기는 지금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굉장히 훌륭한 개발자였던 분들 옛날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M이라는 프로그램 지금 저기 있는 중학생분은 모르시겠지만 여기 한 10년 가까이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예전에 도스 시절에 굉장히 이렇게 트리 형식으로 잘 보여주는 굉장히 고급 개발자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돼지갈비집을 차리시고 제가 최근에 다시 또 찾아봤는데 돼지갈비집이 망하셨다고 그리고 다른 데 어딘가로 또 가셨는데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훌륭한 거를 개발하셨던 분도 결국은 개발자 테크로 못 가시고 테크를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발자가 그리고 농담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겠지만 치킨집 차려야 된다 치킨집 가면 개발을 그쪽에 가서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되게 농담삼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개발자 연령이 여기 있는 분들만 봐도 좀 낮고 개발자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좀 불분명하고 그런 게 지금 현재 좀 IT 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발자 테크가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일반적인 개발자는 지금 이런 형식을 따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더, 프로그래머, 아키텍트, 연구소장 혹은 아니면 매니저? 보통 개발자분들 하기 싫어하시지만 이제 매니저를 가시거나 이렇게 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닭집 사장이든 아니면 돼지갈비집 사장이든 아니면 다른 자영업을 하시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 사실 이 사태가 발생을 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자가 국내에 너무 많습니다. 모든 지금 여기 있는 분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순수하게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개발을 잘 모르고 그리고 개발을 굉장히 못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발표하셨던 내용의 절반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런 그 훌륭한 개발자들이 개발자 그룹에만 모여갖고 개발 얘기를 하고 플라스크나 아니면은 장고를 이용해서 멋진 앱 브라우징을 만들고 이래저래 웹서버를 만들고 되게 좋은데 이제 그 좁은 세계에서 계속 경쟁을 하시니까 굉장히 레드오션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다른 부분들을 좀 눈을 뜨시라고 조금 약간 그런 자극적인 제목을 다룬 건데요. 이게 레드오션에서 사실 블루오션으로 넘어가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발자시다가 이제 생판 모르는 영역이나 아니면 생소한 영역을 넘어가려면 처음에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다시 돌아오시거나 못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 차례 반복을 그냥 하시고 못 넘어가시고 계속 개발자로만 계시고 개발자 테크를 타시다가 극단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돼지갈비집이나 이제 치킨집을 차리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바라기를 이게 레드오션에 지금 있는 개발자 그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시스템 네트워크 쪽 이쪽에 관련된 약간 개발 그리고 요즘에 약간 유행을 타고 있긴 한데 제가 데브옵스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데브옵스는 사실
관리에 대한 그 개발이고, 저는 시스템 네트워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장비를 쓸 수 있거나 장비를 다룰 수 있도록 개발자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영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실 테니까 제가 다음에 보시면, 제가 무슨 일을 하냐면 저는 이런 장비를 다루고 이런 장비들을 뭐 운영은 하진 않고, 저는 이제 보통 서포트하거나 아니면 POC라고 해갖고 이거를 제품의 기능을 알려드리고 고객사에 뭐 방문을 해서 이런 거 세팅하고 막 IDC 들어가서 막 시끄러운 데 가서 일을 하고 이런 일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관리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장비를 다루시거든요. 특히 요즘 같이 이제 장비가 좀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한 명당 100대 뭐 몇백 대 수준으로 이제 M모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쿠팡도 아마 제가 여기 관리자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쿠팡도 굉장히 많은 서버를 운영을 하고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개발자분들은 제가 이제 계속 한 3시간 반 정도를 한번 들어보니까 AWS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단에 뭐가 이루어지는지는 뭐 아실 필요 당연히 없는데, 원래는 그 AWS나 아니면 애저나 뭐 기타 등등등을 쓰시면서 그거를 이용을 하시지, 밑에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거는 그냥 개발자분들은 이제 약간 도외시 하시는데, 이쪽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개발자분들이. 어떤 게 필요하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그 관리자 쪽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불편하냐면, 이 서버 혹은 뭐 이쪽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직접 IDC 들어가거나 아니면 서버 앞에 가갖고 여기서 앞에서 이제 키보드 치고 아니면 뭐 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리도 멀고, 뭐 춘천 IDC에 있는데 나는 서울 본사에서 뭐 NHN 얘기하는 겁니다. 그 춘천 IDC에 가서 할 수도 없고, 원격지에서 항상 해야 되니까, 원격지에서 이 지금 화면이 무슨 화면이냐면, 지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노트북 화면 같은 거고, 노트북 화면 같은 거를 여기 앞에 가갖고 이렇게 매번 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격지에서 항상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시모사에 최근에 있었으니까, 아니 그냥 회사를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회사에서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시스코의 서버를 이용할 때는 어떤 게 이렇게 불편하냐면, 10가지 단계를 통해서 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보시는, 일단은 기본 설정에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 그 IP를 집어넣으면 요게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화면이 뜨고, 요게 고급을 눌러서 지금 이제 이게 연결이 뭐 스큐어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안전하지 않음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이제 로긴 그 어드민 패스워드를 이렇게 집어넣고 로gin을 한 다음에 여기서 런치 KVM 콘솔이라고 해서, KVM은 무슨 약자냐면 키보드, 비디오, 마우스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화면을 띄우기 위해서 다시 이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바가 몇 버전 이상으로 되어야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또 OK를 또 누르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에 대해서 다시 계속 누르고, 이 다운로드 파일은 이제 자바 네트워크 런치 프로토콜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다시 이걸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을 또 누르고, 그 다음에 또 실행을 누르고, 그 다음에 컨디션을 또 누르면 그제서야 이제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모니터 화면 같은 거를.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화면에다가 그 마우스를 클릭하고 뭐 키보드를 입력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과연 그 한 개 뭐 제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자가 이제 수백 개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매번 제가 작업을 있을 때마다 이걸 들어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개발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여러 그 좀 더 훌륭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피하게 만들 수 있는 걸 보면, 이게 제가 그 작년 한 11월, 12월쯤에 이제 개발한 건데, 접속 도움이라고 해서 IP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그 컨피그 파서로 이제 입력을 받고 애들을 저장을 해서 저기 더블 클릭만 하면은 이제 접속을 바로 가능하게 한 겁니다. 이게 단계가 어느 정도로 주냐면, 단계가 보시면 처음에 그 이 파일들이 있는데, 이 파일들에 대해서 여기 실행 파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면 왜 실행 파일로 필요하냐면, 개발자분들은 이제 파이썬이 익숙하시고 뭐 파이썬 뭐 새로 그 파서해서 새로 실행 파일 만들고 이런 게 익숙하시겠지만, 이게 사용할 사람들은 이제 관리자 혹은 아니면 네트워크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들이거든요. 파이썬 뭐 혹은 배쉬는 그나마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는 쓰는데,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 랭귀지를 뭐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되게 안 좋아하시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도 파이썬 교육을 내부에서, 시스코 내부에서 했었는데,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분이 상상하시지 못하는 만큼 굉장히 언어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지금 시스템 네트워크 쪽을 개발자분들이 뭐 무슨 소리 하냐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실 수 있는데 그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실행 파일을 그래서 만들었고,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하면 아까와 같은 화면이 뜨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여기서 컨티뉴, 아까 다 모든 걸 스킵하고 컨티뉴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이 바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단계를 3단계로 줄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서버 전부 등록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 저것만 클릭해서 바로 쓰면 되는데, 자기가 그게 아니라 그 수많은 서버들을 매번 IP를 기억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제 생각에 개발이라고 하는 건 전에 발표하셨던 장고나 뭐 이런 것들하고 약간 유사한데, 결국 사용자들을 편하게, 혹은 뭐 더 나아가서는 개발자분들을 편하게, 혹은 세상을 이롭게,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스템 네트워크 쪽은 제가 보기엔 개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 없어요. 제가 책을 낸 이유도 시스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책을 내긴 했지만, 결국 개발자분들도 이쪽을 좀 보시고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드오션을 피해서 블루오션 한번 바라보시면 미래의 직종에 뭐 데브옵스, 비욘드 데브옵스의 레벨로 굉장히 경력 개발에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내부의 코드는 제가 설명을 다 하기에는 제가 40분이 부족할 것 같고, 저는 백그라운드 얘기나 왜 이런 건지 이런 설명을 더 하는 게 지금 개발자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사실 코드가 그렇게 개발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렵지 않아서 설명을 따로는 안 드리고, 주요하게 썼던 외부 모듈을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파라미코를 이용을 해서 얘가 서버인지 아니면은 네트워크 장비인지 아니면 기타 장비인지 뭐 여러 가지 장비 종류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장비를 판별을 할 수 있도록 짰고요. 그리고 config parser는 아까 보셨던 이제 IP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장을 하고 이걸 다시 불러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파스를 좀 쉽게 하려고 config parser를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UCSM SDK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보셨던 자바 화면이나 이런 걸 띄우기 위해서는 결국 자바를 불러와야 되는데, 이거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코에 있는 SDK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외부 모듈은 저렇고 내부 모듈은 뭐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나 각종 뭐 타임이나 이런 걸 다 썼지만 그런 거를 굳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3개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코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 안 하려고 좀 약간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넣었고요. 이게 말로만 이렇게 쭉 하면 사실 크게 감도 안 오실 거고, 뭐 엔지니어나 개발자나 이렇게 실제로 라이브로 보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한 분이 죄송합니다. 라이브를 하시다가 약간 삐끗하셨지만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내주셨고, 대부분이 라이브를 하시기 때문에 저 또한 라이브 데모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데모를 보기 전에 제가 접속할 장비, 혹은 개발자분들은 서버 자주 보실 일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서버 장비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라이브로 그 VPN 연결해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소리가 시끄럽게 나는데 제 노트북 소리로는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서 지금 안 들리시겠지만, 저희가 접속할 장비가 여기 이 단에 있는 이거에 접속을 할 거고, 혹은 시간이 여기도 한번 접속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원격지로 여기 서버 같은 경우는 관리 모듈이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인베디드 리눅스로 해서 조그만 게 들어가 있고, 거기를 접속해서 저 GUI를 띄우게 되는데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마이크 잡아드릴까요? 네, 잡아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기본 브라우저로 했었는데 문제가 있네요. 아까 이게 지금 제가 위키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렉에 있는 서버에 지금 접속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VPN 통해서 내부에 지금 따로 제가 뚫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퍼블릭하게 오픈은 안 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아까 관리 모듈이라는 곳에 이제 그 로그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다린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런치 KVM 이 콘솔을 누르면, 아까 얘기했듯이 OK 버튼을 누르고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경고음을 누르고, 얘를 클릭을 하면 이제 자바가 뜨고, 얘에 대해서 계속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를 OK를 누르고, 다시 또 얘하고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에 대해서 그 워닝 메시지에 대해서 컨펌하고, 또 그 셀프 사인업 한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파이널하게 아까 보셨던 그 KVM 화면, 지금 이 화면 뜨는 것도 그 원격질에서 조금 느리긴 한데, 아까 이런 얘기를 하신 거군요. 이게 느리다는 얘기가. 제가 아까 왜 핸드폰에 그 테더링을 써가면서 이걸 하신지를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안 뜨는군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네.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뜨는지를 조금 기다려보고, 이게, 그러면 일단 다른 거로, 이게 한국 버전이랑 영어 버전이 있는데,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등록을 좀 해놔서, 이걸 더블 클릭만 하면 접속이 되는데요. 백단에서 자바가 돌고요. 얘는 뜨는데 얘는 왜 안 뜨지? 이게 속도 문제인지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도 화면이 떠야 되고, 여기도 떠야 되고, 이거를 이용해서 보통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VM웨어 쪽을 아마 개발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가상 하이퍼바이저를 만들어주고 위에다가 이제 보통 쓰시는 EC2나 뭐 이런 거를 올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띄운 거고, 다른 것들을 하더라도 비슷한 그 구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결국은 그 관리자들의 그 작업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 개발을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순수하게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이런 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아까 보셨던 이런 약간 개발자에만 둘러싸여져 있는 이쪽 부분을 떠나서 뭐 데브옵스 혹은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이제 시스템 네트워크 쪽 이쪽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발을 해서 조금 더 공헌을 해주시면 아마 그 해외 취업 굉장히 좋죠. 해외 취업 좋은데 해외 취업도 사실 가능합니다. 해외 취업도 되고, 그리고 향후에 한국에서 되게 독보적인 분야로 나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클라우드 넘어가면서 SDN 얘기 나오고, 아니면 이게 오토메이션이 넘어가는데 개발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스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 개발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셔서 개발자분들이 그쪽을 선도적으로 나가신다면 그 한국에서 굉장히 독보적 혹은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사람이 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시스코에 있었었고 제가 책을 썼는데 그 책 관련한 게 전 세계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 책을 쓰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레퍼런스로 글로벌하게 다 찾아봤는데 그런 책이 없고, 요구사항은 있거든요. 근데 책이 없다는 거는 결국은 그쪽으로 경력 개발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세션은 처음에 제가 30분을 잡아갖고 이 서버 쪽에 대해서 약간 개선하는 부분, 서버의 접속이나 이런 GUI 개선 부분만 보여드렸는데, 지금 경쟁분이 계시지만 제가 8월 달에 저도 어플라이를 했거든요. 8월 달에는 제 생각에는 전체 렉을 다 키고 블레이드 쪽이나 아니면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약간 오토메이션 되는 부분들도 준비를 그러니까 되면 발표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은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Q&A도 해야 되고, 시간 맞춰서 전용 약속이 있으실 수도 있고, 배가 고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서버
그 시스템 운영자인데 팩트 폭격을 제대로 당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시군요. 혹시 질문인데 일단 뒤에서부터 할게요. 네, 그 2005년도에 제가 IDC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공장에서 해가지고 저는 저 기계를 땜질도 했던 것을 했었는데 오시로스코프 디버깅도 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 12년이 지났나요? 근데 그때는 거의 컨트롤만 바뀐 게 없네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잡아 뜨고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게 바뀐 게 없는데 제가 당시에 가장 혁신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10년 전에 받아들였던 개념이 IPMI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뭐 오픈 IPMI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기계들의 이제 그런 물리 머신들을 이제 인터페이스를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라고 그런 게 좀 운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발표하신 동안 갑자기 기억나서 찾아봤더니 네, 지금 그 프로젝트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머신에 너무 디펜던트가 걸려서 베어메탈이잖아요. 그 베어메탈 벤더들이 약간 스펙을 바꿔버리거나 그러면은 완전히 전에 쓰던 코드가 다 완전히 다시 쓸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심지어 같은 벤더인데도 불구하고 그 벤더의 다른 모델로 올라가면은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개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한 번 코딩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돌아가야 되는데 좀 바꿨다고 또 분리 머신 때문에 다시 또 코딩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닌가 싶고 지금 IPMI 지금 그나마 오픈 IPMI 지금 캐나다 보니까 C 언어로 지금 개발이 있는데 굉장히 좀 약간 코드가 예전처럼 보니까 어셈 이런 뜻에서 좀 약간 그게 빡세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또 너무 이게 하드한 분야가 아닌가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 이쪽 작성 부분은 IPMI를 쓰진 않았고요. 제가 그 책에 있던 부분은 IPMI를 통해서 펜 속도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건 하긴 했는데 IPMI는 순수하게 그 서버를 관리하는 부분이랑 통신을 해서 그 하드웨어를 매니지먼트하는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IPMI는 기본적으로 그 하드웨어 벤더사들이 모여갖고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그 그 인텔 그 보드에 있는 애들에 대한 하드웨어 관리를 하고자 하는 거라서 그 IPMI 자체를 디버깅하거나 IPMI 자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게 제 목적이 아니라 뭐 IPMI를 사용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하드웨어에 있는 정보라든가 하드웨어에 있는 정보를 모니터링 툴로 만든다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실 경우에는 오픈 IPMI가 그렇게 안 바뀌거든요. 저도 뭐 한 10년 정도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를 했는데 IPMI가 거의 똑같은 형식의 명령어를 따르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코드 레벨은 엔지니어 단은 사실 건드릴 일이 없고 제 생각에 이제 파이콘이나 이제 파이썬 개발자분들이 IPMI를 통해서 이제 하드웨어 모니터링 툴을 만드신다든가 뭐 장고 다 같이 이용해서 뭐 이런 걸 하시는 거는 기본 밑바탕에 있는 IPMI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10년 전에 보셨던 IPMI 명령어나 명령어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으셨을 거라서 변화는 별로 없는 부분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2버전에서 3버전 넘어가서 문법 바뀌고 뭐 플라스크 붙으면서 그 명령어 붙고 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심한 분야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하드웨어 쪽이나 말씀하신 대로 벤더 디펜던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굉장히 없거든요. 그래서 좀 잡도 스테이블하고 그래서 원래 굉장히 오래오래 먹고 살 수도 있고 그 오래 그 일할 수 있는 분야라서 나이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트워크나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 쪽은. 근데 지금 이제 클라우드나 SDN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제 생각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IPMI 쪽 코드 레벨은 건드리실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 위에 있는 응용단을 하는 것조차 시스템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솔직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IPMI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개발하시는 약간 응용에 가까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해주십사 혹은 아니면 해주시면 경력에 좋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이 앞에 여기 장주변 여기서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버도 달아보고 네트워크 스위치도 달아보고 방화벽도 달아보고 그리고 VHDL이라는 것도 VTL이라는 것도 달아보고요. IPMI 통해서 셀러코드 대략을 보고 그리고 오픈소스 오픈 플로우를 통해서 저희 SDN V스위치도 만들어봤거든요. 그 V스위치 만들 때도 자동으로 제가 만들어 보려고 라즈베리 파이 통해서
베어메탈의 회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OBS를 설치한 OBS 회사가 있어요. 그, 네. 그 회사 이미지를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것도 라즈베리 파이로 만들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개발하면서 거의 데브옵스에 가까운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발표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다시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어요. 사실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메리트가 좀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저보다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더 들어보고 싶어서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그 메리트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아마도 경력이 쌓이면서 급여가 올라가는 부분 혹은 뭐 이렇게 좀 더 사회적으로 명성을 쌓는 부분, 어느 그 메리트라는 부분이 어느 포인트인지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경력이 제가 엔지니어랑 개발을 하면서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경력이 깎여서 들어왔어요. 좀 이 정도 안 되고 개발자분들 사이에서 뭔가 리눅스에 대한 서버 관리나 그런 쪽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지만 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뒤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데브옵스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발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 다시 엔지니어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사실 방향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무슨 그 관점인지 알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이제 서버도 하셨고 네트워크도 하셨고 뭐 VTL이나 각종 장비들을 다 다루셨고 그다음에 개발도 어느 정도 걸쳐셔서 이게 두루두루 넓혀지신 상황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아는 제 어느 멘토분이 저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너가 제너럴스하게 되게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제너럴라이저는 되지 말고 특정 부분은 스페셜라이즈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개발을 초급인데 이 부분도 하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발에 대해서 혹은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뎁스가 있으시면서 이쪽을 걸치면서 이렇게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이쪽 분야가 되게 이쪽 분야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쪽을 하시거나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개발을 하든 뭘 하든 그 특정 분야를 잘하는 사람은 찾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바 조금 하고 뭐 C 조금 하고 혹은 예를 들면 뭐 파이썬 조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잘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아키텍트 뭐 파이썬에 대한 아키텍트 레벨이나 아니면 그 커널 레벨에 대한 뭐 그 시스템 코딩 그 시스템 콜 레벨을 코딩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적잖아요. 결국은 제가 보기엔 희소 가치를 만들어야 그 사람의 가치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경력에 대한 괴리감이 있으신 게 서버 쪽이나 아니면 VTL 아니면 네트워크를 굉장히 깊게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뭐 리눅스 커널에 뭐 시스템 콜 레벨을 분석하시고 그 정도 레벨을 들어가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 잘 아시면서 개발로 넘어오셔갖고 개발자 분들이 약간 쉽게 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본 건 아니고요. 저도 공공 네트워크 한번 저도 구축해봤고 네네. 지금도 저 나름 큰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어서 뭐 그 경력이라는 게 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경력이라는 게 조금 좀 애매해서요. 아,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주업으로 삼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경력 면에서는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이런 걸 개발했고 포트폴리오를 올린다는 얘기는 제가 이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혹은 SDN 관련해서 SDN 관련한 어떤 부분을 내가 컨트리뷰션 했다라는 얘기는 그쪽 경력을 인정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발을 걸치시라 이런 얘기의 정도입니다. 네. 내가 그 앞전 분이 질문해 주시기로는 이제 개발자 커리어를 쌓으면서 해당 시스템 엔지니어 관련된 업을 했을 때 개발자 커리어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느꼈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
말씀 주시는 게 이제 개발자 커리어를 쌓을 때 이제 이런 시스템 쪽 일을 해서 개발자 커리어를 쌓아 나가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이제 개발을 아시니까 시스템 엔지니어 도전하면서 이렇게 개발 능력을 활용하라는 이야기인지 좀 명확하게. 네. 제 관점은 이제 제가 엔지니어를 한 10년 정도 하면서 느끼는 바는 뿌리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는 출신이 서버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걸쳤고, 그리고 지금은 그 프로그래밍을 걸친 상태인데, 생각은 제 기둥은 서버거든요. 아마 개발을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개발이 자기의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그 관점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점은 원래 그 자기의 가치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시고, 서버 네트워크에 대한 뭐 주변에 이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주변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들으셨을 때, 아, 이런 것들을 듣고 제가 그거를 직접 뭐 다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거를 프로그래밍적으로 뭐 응용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그러니까 경력의 하나는 그 지금 개발이 중심이나 개발을 중심을 가져가시고, 주변에 서버 네트워크 엔지니어나 주변에 이제 회사에 같이 계시는 분들이 이래 한데 나 이게 좀 불편하고 어렵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걸 들어보고, 아, 이해 정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사항들? 지금 네트워크가 지금 여기 없어갖고 아마 그냥 너무 좀 두리뭉실하긴 한데, 향후에 제가 네트워크 쪽을 말씀을 드리면, 아, 네트워크 쪽을 이렇게 개발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못 하거든요. 그쪽은 그냥 있는 그 주어진 내용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어진 내용 이외에 프로그래밍은 결국 그 어느 정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조력을 다른 데 기여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관점입니다.